안녕하세요. 오늘은 씨앗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파종 많이 하시죠? 발화를 하게 되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과 온도예요. 보통 씨앗을 보면은 발화 그 온도가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때문에 요새 이제 2월 말에서부터 4월 초까지 발화를 많이 시도를 하는 그 시기인데요. 물론 광발화, 안발화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보통 대부분은 광발화가 거의 베이스로 가고 안발화일 경우에는 그 종자에 많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광보다는 일단 수분과 온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씨앗이 발화가 되면은 떡잎이 나오게 되는데요. 씨앗에서 가장 노력해서 떡잎을 내놓고 그때부터는 떡잎이 열심히 노력해서 본잎을 내놓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때문에 떡잎이 정말 중요하죠. 떡잎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본잎도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종자의 그 충실함이나 아니면 발화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종자도 요새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잘 자란 종자가 대부분 많이 있는데 미세 종자 같은 경우에는 모래 3 그리고 미세 종자 1 이런 섞어서 복토를 하지 않고 뿌린 다음에 복토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래랑 미세 종자 1대 모래 3으로 1대 3의 비율로 섞은 다음에 이렇게 손에 두고 이렇게 씨앗이랑 만약 섞였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파종판이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3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뿌려주고 그러면은 이제 모래와 같이 뿌려주다 보니까는 미세종자가 생각보다 골고루는 많이 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복토를 따로 하지 않고 이렇게 지압해주는 식으로만 하는 게 미세종자 파종법입니다. 대부분 아마 이 정도의 크기 의 종자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도 꽤 많이 있겠다. 이 정도. 요런 정도에는 조파식으로 이렇게 줄뿌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잎 나오는 거 보고 좀 솎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줄뿌림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런 종자 같은 경우에는 뿌리고 나서 물을 뒤늦게 주면 그 물고임이 생기면서 물패임이나 물고임이 생기면서 애써 맞춰놨던 게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면 관수를 하면은 그렇진 않겠지만 일단 흙을 담아 놓은 다음에 먼저 적셔주세요.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먼저 적셔주셔서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흙 구성은 영양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정식할 때는 영양분이 꽤 있어야 되는데 영양분보다는 보습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질석을 좀 많이 섞어주고 그리고 물 빠짐이나 통기성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폴라이트나 훈탕 같은 것도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발화의 첫 번째는 그 씨앗의 그 껍질, 종피가 물러져서 벗겨지면 이제 그 안에 있던 게 호흡을 시작하면서 발화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처음에 물에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불림이라고 하고 그래서 종피를 좀 더 연하게 해서 발화를 좀 도와주는 부분도 좋아요. 샬레나 아니면은 낮은 접시에 솜이나 아니면 휴지 같은 것을 적셔서 그곳에 씨앗을 뿌려놓고 그 위에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서 이제 발화가 되는 것을 먼저 보고 나서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서 씨앗 크기의 2~3배 정도를 보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봤을 때 씨앗을 좀 깊게 흙 속에 이렇게 푹 담가놔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씨앗이 썩을 수가 있고, 그리고 흙에 만약에 그 발화를 하는 흙에 영양분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배수를 신경 쓰지 않았을 경우에도 씨앗이 썩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복토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중요하고, 네, 복토를 두세 배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실 종자, 그 껍질이 두꺼운 종자, 연꽃이라던가 그런 종자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런 것은 절구에 살짝 찧어주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칼로 껍질을 살짝 까주면 더 그 발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껍질이 약간 연하면서 까져서 안쪽으로 수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호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피가 두꺼운 종자는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 종자가 발화를 할 때 물과 온도가 중요하듯이 그 보관을 할 때에는 건조해야 되고, 그리고 온도도 조금 낮은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종이에 싸서 실리카겔이라는 그 흡수제랑 같이 넣어서 보관을 하실 때는 그 발화 환경과 다르게 건조하고 온도는 낮게 보관을 하면 종자를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추를 한번 뿌려볼게요. 상추 많이 뿌리시죠?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상추를 한 3-4포기? 3-4포기만 제대로 있으면은 뭐 많이 실컷 뜯어먹고 남는다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추 같은 경우에는 광발화 종자예요. 근데 상추가 클 때는 광을 많이 받으면 꽃대가 추대가 되기 때문에 약간 양지 바른 좀 반양지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상추고 줄뿌림을 할 때에는 일단 제가 이제 적셔놨는데, 먼저 이렇게 골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골을 만들 때는 이렇게 덮는 것도 신경을 써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살 그리고 여기도 제가 뿌리는 거는 적상추입니다. 줄뿌림이 모두 완료가 됐을 때는 이렇게 아까 옆으로 해준 흙을 살짝씩만 덮어주세요. 꾹꾹 누르면 절대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덮어주는 식으로만. 상추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애가 아니죠. 아마 집에서도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자도 딸기 상자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줄뿌림이 완료가 된 겁니다. 정말 쉽죠? 씨앗이 발화할 때는 수분을 잘 보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닐을 덮어주는 게 좋아요. 이걸 놔주고, 비닐을 이렇게 덮어주면 발화하는데 더 좋습니다. 미세종이가 발화할 때 이렇게 덮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랩을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랩을 이렇게 꽉 씌우다 보면 온도가 올라갔을 때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겠죠? 근데 미세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물방울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패이면서 또 안 좋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만약에 하실 때는
약간 이렇게 옷걸이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맺히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너무 강하게 보게 되면 이끼가 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약간 유의해서 반양지에, 적당히 해가 드는 반양지에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싹 난 거랑 그리고 다른 친구들 발화하는 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